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짧아진 적. 뭔가 물어보려다가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예전 같으면 그냥 툭 던졌을 말인데 이제는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그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요.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대 초반의 박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43. 이름은 민수. 어릴 적 정자 씨는 민수를 키우느라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때로는 끼니까지도요.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의 웃음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갔고, 중학교 때는 엄마, 오늘 급식 맛있었어 하며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조금 말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이면 정자 씨와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그 시간, 별것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순간들, 그게 정자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자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몇 년 후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정자 씨는 그야말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였습니다. 정자 씨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 않았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겠지. 육아도 힘들겠지.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정자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두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저려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오는 날이니까요.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손주야. 정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짧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로 거실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민수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정자 씨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어.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돼. 그 말에 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생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정자 씨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인데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자 씨는 민수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는 어때? 일은 많지 않고? 민수는 밥을 먹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정자 씨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조금 귀찮아 보였습니다. 정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정자 씨는 여러 번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손주는 요즘 유치원 잘 다녀? 응. 며느리는 회사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너희 부부는 요즘 엄마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면 안 좋아.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자 씨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자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정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아이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된 게 예전에는 무슨 말이든 편하게 했었습니다. 민수도 엄마 말이라면 모든 귀 기울여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정자 씨는 한마디를 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이 이야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괜히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민수는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요즘 엄마 보기 불편해?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냥 요즘 내가 엄마한테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민수는 잠시 정자 씨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예민하게. 그 단어가 정자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거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 텐데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정자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예민했나 보다. 민수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손으로 민수를 얼마나 많이 안아줬던가. 이 손으로 민수의 밥을 얼마나 많이 차려줬던가. 이 손으로 민수의 등을 얼마나 많이 토닥여줬던가. 그런데 지금은 이 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해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감정이 사랑을 이길까 봐서입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이 아이가 부담스러워 하겠지.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이 아이가 미안해 하겠지. 내가 쓸쓸하다고 말하면 이 아이가 괴로워하겠지. 그래서 부모는 참습니다. 그냥 혼자 사깁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그렇게 자신을 탓합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신나게 이야기하던 민수.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엄마가 알려줘. 의지하던 민수. 엄마, 사랑해. 밝게 웃던 민수.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정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정자 씨는 김치며 반찬이며 한가득 싸주었습니다. 이것저것 좀 싸줬어. 잘 먹고. 민수는 짧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정자 씨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또 와. 네, 엄마. 건강 조심하고. 네. 손주 감기 조심시키고. 알았어요, 엄마. 민수의 대답은 계속 짧았습니다. 마치 빨리 가고 싶은 것처럼요. 민수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민수가 앉았던 의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을까? 사실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충격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작은 것들이 쌓였을 뿐입니다. 짧아진 대답, 식어버린 말투,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선, 휴대폰만 보는 모습,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천천히 쌓여서 정자 씨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쓸쓸한지. 그건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슬픈 겁니다. 내가 키운 아이, 내가 사랑한 아이, 내가 내 모든 걸 바친 아이, 그 아이가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정자 씨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은숙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 키운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은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숙아, 나 요즘 민수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은숙은 정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도 그래. 우리 딸도 요즘 그래. 정말? 응. 뭐라고 말하면 엄마는 잘 몰라 이러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아이들이 바쁜 거지. 그래도 섭섭해.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자 씨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혹시 안 받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수야. 통화 괜찮아? 네, 말씀하세요. 정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번에 왔을 때 엄마가 말했잖아. 요즘 내가 엄마한테 말을 별로 안 한다고.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믿거나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정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조금 외로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을 한 걸까?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응?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소홀했나 봐요. 정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말 걸 때마다 제가 성의 없이 대답한 거. 근데 회사 일도 바쁘고 애도 키워야 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엄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정자 씨는 코끝이 시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이해해. 아니에요, 엄마.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셨잖아요. 끝까지요. 그랬지.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밤새 이야기 들어주시고, 제가 고민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못해드렸어요. 정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정말이야.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자 씨와 민수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자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는 더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민수야.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내서 자주 갈게요. 천천히 해.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알아. 아니에요, 엄마. 바빠도 엄마한테 시간 내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민수야.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아주 어렸을 때처럼요. 정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주말이 되면 민수는 가족을 데리고 정자 씨의 집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와 놀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내가 달라진 것 같아.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 뭘?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정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엄마를 소홀히 대했는지도요. 민수야, 엄마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약속해요. 민수는 정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정자 씨처럼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민수처럼 무심코 부모님을 소홀히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관계는 참 미묘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끝까지 들었고 틀린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환호했고 아이의 작은 슬픔에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면 휴대폰을 봅니다. 대답은 짧습니다. 표정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말을 멈춥니다. 괜히 서운하다는 말을 했다가 부담이 될까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특히 자식한테 외면당한다고 느껴질 때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이제는 그 자식에게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현실.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외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민수 같은 자식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주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님은 계속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쁜 거 부모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부모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다만 그래도 가끔은 연락이 왔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정자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와 그날 솔직하게 대화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말 안 했으면 우리 모자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관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때 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말하세요. 나 요즘 좀 외로워. 내가 보고 싶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자식도 이해할 겁니다. 어쩌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식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오늘 꼭 전화하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안아드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소홀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할게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전화 한 통,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합니다. 정자 씨와 민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끝내 자식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십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합니다.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더 자주 전화할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바로 전화하세요.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세요. 사랑해. 보고 싶어. 고마워. 그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 말들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표현하세요. 전화하세요.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하는지를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늦기 전에요. 후회하기 전에요. 그날의 당신이었다면 운명은 조금 달랐을까요? 어쩌면 모든 순간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도, 그 후회도, 그 눈물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날을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